안녕하셨습니까? 11시에 만납시다. 김용호입니다. 한국 문화에 심취해서 30여 년 동안 우리 한국사를 연구하신 미국인 교수 한 분이 계십니다. 다른 분이 아니라 명문대학교인 미국의 하버드대학교 한국학 연구소 소장이신 에드워드 W. 와그너 박사님이십니다. 여기 와그너 박사님을 모시고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한국에 다시 오신 거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언제 오셨습니까? 이번은 한 달 거의 안 되는데요. 아, 그건 한 달 네, 한 달. 9월에 네. 왔습니다. 몇 번째 우리나라에 오신 셈입니까? 그건 너무 복잡한 퀘스천이에요. 네. 아마 모두 합쳐서 20번이나 20번이나 20번쯤. 네, 네. 5번이 있어요. 이번에 오신 것은 뭐 특별한 목적이 있으셨나요? 금년은 우리 대학교에서 강의 수해가지고 네. 안식년 받고 자기 연구하러 왔습니다. 네. 안식년, 금년이 안식년이신가요? 금년은 안식년. 몇 년에 한 번씩 안식년이 옵니까? 안식년은 우리말로 sabbatical라고 하고 그러니까 6년 근무하고 이제 1년 쉬시고. 1년 쉬시고. 1년 내내 쉬시고. 네. 쉬고. 네. 저는 쉬시고. 선생님 쉬고. 잘 쉬셔야 되죠. 감사합니다. 네. 쉬시는 건 좋은데 그동안 공부하신 건 어떤 것을 공부하셨어요? 오래전부터 무엇보다도 나의 관심 끄는 그 문제는 네. 조선 왕조 시대 지배층 연구, 아하. 지배층 구조, 그 계층 간의 사회 이동 같은 거. 그리고 20년 가량 전에 전북대학교 송준호 교수님하고 같이 공동 연구 계획 세워가지고 네. 뭐냐고 하면은 조선 왕조 시대 문과 급제자 거의 15,000명 처음부터 끝까지 중심으로 해서 지배층 구조 조사하는 거예요. 네. 그 우리나라 양반 공부하셨군요. 네, 양반제로 공부. 그게 그래도 문과 급제자는 다 양반이었던지 네. 우선 조사해봐야죠. 네, 그렇죠. 네. 양반 아닌 급제자 있긴 있어요. 네. 많지 않지만. 네. 벼슬 하신 분들 다 참 좋은 공부하셨습니다. 또 하버드 대학에서도 가르치셨는데 거기 하버드에서는 언제부터 가르치셨습니까? 27년 전에 시작했습니다. 27년. 박사 논문 마치자마자 네. 1958년 가을부터 시작했습니다. 네. 그때부터는 대개 한국사, 전통사, 네. traditional history 하고 네. 한국말 물론 회화는 가르치지 못하지만은 네. 책 읽는 거, 네. 특히 한문 많이 섞어 있는 책, 책 보기 가르치는 거예요. 네. 많이 읽으셨겠습니다. 말씀하시는데 뭐 참 잘하시는데요. 오히려 오히려 한자를 저보다 많이 아시는 것 같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아마 안 그럴 겁니다. 그러세요. 한국학을 연구하신 것은 참 저희로서는 무척 기쁜 일인데 한국학은 어떤 동기로 어떻게 연구하시게 되었습니까? 그게 무엇보다도 내가 아주 어렸을 때 수염 없는 피 끓린 청년으로서 네. 미군 보통 GI로서 여기 왔습니다. 해방 직후에 네. 오키나와에서 올라와가지고 인천에서 상륙하고 서울 올라와서 미군 정부에서 사무 2년 동안 보았는데요. 우리로 말하면 해방 직후군요. 해방 직후였어요. 그러니까, 네. 와그너 박사님으로 말하면 2차 대전이 끝나자마자 네, 점령군으로 오셨구만. 네. 그리고 그동안 일 보는 동안 물론 한국 친구 많이 생겨져서 네. 그리고 인상 좀 깊이 네. 받고 네. 귀국해서 다시 입학되었을 적에 맨 처음엔 조금 애매한 아이디어였지만은 네. 동아시아 역사는 그건 확실히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은 한국사는 아주 조금 애매한 생각. 그래도 그 시간 지나가면서 지나갈수록 그 아이디어가 좀 커가지고 그때는 왜냐하면은 우리 대학교에서도
한국 과목 하나도 없었는데요. 네. 네. 온 미국에서 아마 한국사 과목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네. 6.25 때까지. 아하. 그러니까 한국사 공부할 마음 가진다고 하더라도 네. 할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할 도리가 없었겠죠. 네. 근데 어떻게 무엇이 와그너 박사를 하여금 그 한국학을 공부하게 이렇게 유혹을 했습니까? Well, 글쎄 거기서의 경험 2, 3년 동안 그 한국 사람과 같이 그 사귀고 일하고 얘기하고 그가 그 동기 되어서 네. 지금 생각하니까 잘 하신 것 같아요. 글쎄 말이에요. 그땐 잘 몰랐지만 그때 아슬아슬했어요. 사실은 지금은 좀 아실 것 같아요. 나로서는 물론 괜찮지만은 네. 그건 큰 문제예요. 미국엔 네. 우리 학생들은 박사 학위까지는 평균으로 아마 나의 경우엔 만 9년 반 걸렸는데요. 그리고 지금도 아마 8년, 9년 정도 네. 걸릴 테니까 다 끝난 다음에 일자리 있어야죠. 네. 그래도 그 한국학 가르치는 미국 대학교는 그 몇 군데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큰 문제예요. 예. 그때 그 중점적으로 공부하신 것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맨 처음에 말이에요. 맨 네. 처음에 무엇보다도 그 독립운동 중심으로 공부하려 했는데요. 네. 문제는 그때 우리 그 과장으로 있었던 분, 저 대로 안 된다고. 앞으로는 괜찮지만은 박사 학위는 적어야 500, 600년 전에 그 제목을 가지고 그 해야 할 연구라고 주장했으니까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 독립운동 공부 그만두고 네. 조선 왕조 초기까지 밖으로 가서 네. 사실은 오늘의 입장으로 보면은 아주 유감 하나도 없습니다. 잘하신 거군요. 네. 그럼 그 교수님의 충고가 맞았군요. 글쎄. 네, 또 독립운동사를 공부하셨으면 또 그런 대로 지금 좋죠. 우리는 그 독립운동사에 대해서 무척 관심이 있고 네. 지금 독립기념관이니 우리들의 그 조상들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혹시 그걸 허젓들어도 좋을 뻔했습니다. 시족사회에 대해서 공부하셨죠? 네, 시족사회, 시족제도, 양반제도, 과거제도, 지배층 연구, 지배층 그 구조 연구. 네. 한자 공부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한자 공부는 뭐 아시다시피 한국사, 전통사 공부하려면 물론 현대 한국말 필요하고 현대 일본말도 필요하고 그리고 고전어, 옛날 중국말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히 맨 처음에 한국말 과목 하나도 없었으니까 먼저 일본말 배우고 다음에 그 중국말 배웠으니까 한문은 처음부터 그 배우기 시작했으니까 문제 아주 없다고 하면은 물론 지나친 얘기지만은 그래도 그 괜찮게 알게 되고 지금은 특히 족보 조사라든지 그 문과 급제자 그 명단 같은 자료 보는 데는 충분하죠. 네. 어려운 불교나 그 사상사 같은 것은 문제 많이 남지만은. 그러면 그때는 자료도 그렇게 많지 않았겠는데 공부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맨 처음에는 무엇보다도 그 자료가 문제였죠. 한국말 교과서도 없고 옥편도 없고 우리 도서관은 6.25 때였으니까 쉽게 그 편지 내고 그 주문 시킬 수도 없었으니까 맨 처음에 한 예를 들자면 한문 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 문화라는 말 나와가지고 그리고 벌써부터 그 중국말하고 일본말 공부해온 사람으로 그 뜻은 잘하지만은 발음만은 문제예요. 옥편 없고 그러니까 그 영한 사전엔 culture라는 말 찾아보고 그리고 그 여러 그 설명 보면서 그 일본말 문화나 중국말 원화 비슷한 발음 가진 한글 찾아보고 문화 보고
그렇겠구나. 그러니까 확인하려고 저기 그 한양사전에 문화 찾아보고 그 한문까지 나오니까 그 알게 됐어요. 몇 배의 노력을 하셨겠군요. 그렇지만 시간 조금 걸려요. 네. 그렇지만 그렇게 공부하시면서 오히려 다른 분야도 더 아실 수가 있었겠군요. 글쎄 말이에요. 그래도 그 핫수고 시간 허비가 많아요. 그러셨겠죠. 네. 그 일본에 가서 공부하신 것은 어떤 공부를 하셨습니까? 일본서도 얼마 동안 계셨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네, 일본에서 연구한 것은 박사 논문 그 리서치예요. 박사 논문 연구였어요. 미국 하버드 학교에서 박사학위 자격 시험 다 친 다음에 네. 그 해외 가는 거예요, 보통. 네. 그때는 6.25 휴전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맨 처음에 그 여기 그 입국 허가 안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먼저 일본에 가서 일본 천리대학교 네. 그 교토 나라 근처에 있는 네. 학교인데 거기는 그 조선학과라고 네. 있었으니까 그리고 여기서 바로 그때는 여기서 그 고 정인섭 박사 네. 네. 정인섭. 계셨으니까 그 정 선생한테서 그 한국말 배우고 그리고 일본 교수 다카하시 토루 여기 발음으로 코교형이라고 한국에 그 40년 동안 그 네. 사신 분인데 네. 그 다카하시 선생에게 한국사 공부 시작했습니다. 그러셨군요. 와그너 박사님 참 우리말에 아주 능숙하신데요. 어떻게 우리말은 공부를 하셨는지요? 글쎄 말이에요. 여기 와서 한국 사람하고 살고 있면서 공부하기도 했고 그리고 사실은 무엇보다도 그 책 많이 그 읽으면서 물론 어휘가 얼만큼 네. 이 뇌 속에 어디선지 그 뭐랄까 박혀지게 되고 문제는 어디선지 네. 그러니까 안 나와요. 네. 예를 들면 책 보면은 문제 없는 어휘지만 네. 그냥 바로 그 어휘 그 찾으려고 하면은 여기 없어요. 발음이 잘 안 되시는 거예요. 아시긴 아시는데. 글쎄. 예. 누구든지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 언어 네. 배울 때는. 네. 영어 하시는 분이 한국어 배우시기는 어렵죠. 영어 노력을 하셔야 되겠죠. 아니 그 여러분 아시겠지만 영어도 아주 어려운 네. 국어예요. 네. 네. 그 한국말은 물론 어렵고 무엇보다도 그 교과서나 네. 그 좋은 선생이나 사전이나 그건 문제예요. 네. 녹음 테이프 같은 자료 여기는 얼마나 있지만은 영어 공부 위해서 한국말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에 오신 것은 그러니까 일본서 공부하신 후에 1950 몇 년에 오셨습니까? 네, 1955년 유학생으로 여기 왔습니다. 네. 오셔서 어디서 공부하셨습니까? 맨 처음에 연세대학교에 있었어요. 네, 무엇을 공부하셨어요? 그때는 아마 김 선생 잘 아시겠지만 그때는 그 신촌은 버스 종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연희동에 어떤 관사에 샀는데 거기는 연희동이란 초가집 몇 개밖에 없었어요. 네. 많이 변했군요. 변했죠. 네. 지금은 연희동이 시내가 됐는데 글쎄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콩나물 우음도 있었고 개구리도 울었는데요. 네, 그리고 가을엔 바로 가을이었는데 네. 날마다 안개가 얼마나 끼어왔는지 거의 그 손을 얼굴 맨 앞에서 보이지 않게. 네. 그 당시에 이병도 선생님하고는 어떤 관계에 계셨습니까? 네, 56년 봄부터 이병도 박사 그때 명륜동 댁에 네. 숙박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그 동승동 아마 지금 계신 그 댁이겠지만 서울대학교 구군에 바로 뒤 네. 같이 이사가고 1년 반 동안 있었는데요. 네. 불행하게는 이병도 박사는 너무 바쁘신 분이니까
어떤 때는 한 달에 한 번만 볼 수가 있고. 그거는 참 배식이 어려운 어른이죠. 저 사진은 어떤 사진인지 혹시 아시나요? 작년 여기서 네. 그 화갑 치르었는데 아, 그리고 바로 이 영문 번역책 그 나와가지고 네. 그 일조각 사장님 한완년 선생 세종문화관에서 네. 그 화갑 잔치 베풀어 주셨는데 그 한완년 선생은 나 오른쪽에 있는 분 그리고 왼쪽은 그 이기백 선생. 네. 이기백 선생은 이 책을 쓰신 분이시죠? 네, 이게- 원본은 여기 네. 한국사 실론. 실론, 네. 네. 이건 이따 제가 한번 다시 말씀을 여쭤보겠습니다. 네. 예, 그렇게 한국말 배우시고 한국사를 공부하시고 네. 그러시면서 제일 힘들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무엇보다도 그 누구든지 그 선구자로서 네. 무엇을 처음으로 공부하는 할 때는 느껴지는 그 어려움. 어려움. 네, 그 선생도 없고 그 책도 좀 모자라고 네. 한국말 그 공부하느라 하는 데는 사전도 그리 좋은 거 없고 그와 같은 거예요. 네. 그 이외에는 공부라는 것은 그 물론 혼자 하는 거지만은 네. 그 지식이라는 게 서로 얘기하고 상의해가지고 토론하고 네. 그 아이디어 교환 과정 통해서 네. 그 쌓아가는 거니까 그리고 지금은 많이 나아졌지만 맨 처음에는 말이에요. 나밖에 그 한국학 하는 사람 없었으니까 말이에요. 네. 그 얘기 상대방이 없어가지고 너무너무 그렇죠. lonely 생활이에요. lonely. 외로운, 네, 고독한. 고독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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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학문하시니까 학문을 벗삼아서 사셨으면 좀 덜 고독하셨겠죠. 글쎄 말이에요. 그것도 안 하셨으면 큰일 날 뻔했죠. 근데 와그너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우리 족보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셨다는데 네. 그 미국의 영화 그 루트 뿌리라는 영화가 나온 다음에 우리는 역시 우리의 뿌리는 무엇이냐 하는 것이 관심사가 됐는데요. 어떻게 와그너 박사님께서 한국 민족의 족보를 관심을 갖게 되셨습니까? 맨 처음에 박사 논문 연구 하면서 네. 예를 들면 그 여러 사회의 그 희생자 된 그 인물들이 네. 다 뿌리가 있고 다 집안 관계가 있고 그리고 그 집안 관계 그 출생지나 네. 그 권력과의 관계 그 결혼 관계 좀 조사해 보려고 네. 그리고 좋은 자료가 없어가지고 맨 처음에 나중에는 여기 그 족보 계통은 어디보담 네. 그 강하고 그 아마 그 확실한 그 전통이니까 그 우리 도서관 위해서 족보 모으기 시작하고 네. 그리고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아, 지금도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문과 급제자 조금 더 그 인포메이션 보태려고 네. 지난번은 큰 집안 아니지만은 네. 창원 정치. 정씨 아, 문과 급제자는 500년 동안 그 6명밖에 없지만은 네. 그 중에 이것은 바보인데 그 중에는 그 세 사람밖에 여기 없어요. 아, 그래도- 문과 급제자가 6분이었는데 네. 그 중에 3분이 여기 있다고. 네. 예. 그럼 그 족보를 연구하실 때 참고 문헌이나 또 자료들을 어떻게 구하셨습니까? 족보는 아시다시피 그 어떤 집안 그 가지는 거니까 네. 어떤 때는 나와가지고 서점에서 보고 아, 구할 수가 있지만은 네. 그리고 예를 들면 규장각엔 그 옛날 족보 좀 많이 있고 네. 그리고 일제 시대 지금 그 중앙 국립도서관에 네. 아마 그때는 그 출판물 무엇이든지 한 권만은 그 중앙 도서관에. 국립도서관에 꼭 들어가야 되니까 네. 거기는 특히 일제 시대 족보 많습니다. 아, 그리고 그 필름값이 구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미국에도 족보가 있습니까?
물론 있습니다. 네. 네. 그 한국 족보와 미국 족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미국 족보는 그 이거에서 그 어떤 그 개인 그 사람에서 시작해가지고 네. 위로 가는 건데 네. 아시다시피 한국 족보는 그 반대예요. 네. 위에서. 그 어떤 그 시조에서 내려오는 패밀리 트리지만은 그러니까 그 점도 다르고 그리고 대표적인 정통적인 한국 족보는 아시다시피 그 가게만 물론 딸은 있긴 있지만은 그래도 딸의 후손들은 없지 않습니까? 네. 만약 그 자주 보려고 하면은 그 딸의 남편의 족보 구하고 그 자주 봐야죠. 네. 미국 족보들은 그 어머니 계통하고 아버지 계통 고르게 네. 올라가요. 네. 그럼 그 미국 족보에 올라가는 족보, 우리 한국 족보에 내려오는 족보 네. 어느 것이 좋다고 보십니까? 글쎄 말이에요. 어느 의미에서 우리 족보가 좀 더 현대 세상 입장에서 보면은 네. 우리식은 좀 낫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우리식이랑 미국식. 우리 미국식. 아. 미국식.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네. 옛날 한국에 네. 그 족보 관념이 아주 달랐어요. 아. 그 한 예 가져왔는데요. 네. 우리가 아는 한국의 제일 오래된 족보는 안동 권시보인데 네. 그건 세종시대 족보. 아. 1476년 출판된 건데 아. 그 후에는 그 89년 후에 네. 이 비슷한 족보, 문화유시 족보 네. 나왔습니다. 명종시대. 네. 그리고 보니까 내가 많이 조사해보고 보탠 것이 있겠지만은 네. 보니까 이것은 문화유시 시조에서부터 네. 편찬했을 때까지 네. 남녀 구별하지 않고 아. 그 아들의 아들, 딸의 딸 다 포함시키는 목적이에요. 아. 그러니까 어느 의미에서 그 문화유시 족보 아니고 네. 외손보예요. 외손보. 외손 족보. 네. 아. 그리고 역시- 그 점도 아주 재미있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네. 그 안동 권치보엔 3권짜리 족보인데요. 네. 그리고 대략 세에 보면은 9,000명이나 실려 있는 족보예요. 대단하다. 그리고 그 9,000명 중에 양자 케이스 하나도 없어요. 양자가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은 네. 안 했으니까 아직. 그렇죠. 예? 안 했으니까 안 그렇지. 했으니까 왜 안 했느냐고 하면은 아들이 같이 있으니까. 아니. 그거 아니에요? 어째서 그 9,000명 중에 어째서 그 예외 없이 그 아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아니 무후라는 기입이 많이 보여요. 아. 그래도 무관심이었어요 그때. 무후면은 무관심. 자손이 없다는 얘기겠군요. 뒤가 그 직통의 이- 자손녀 없었다는 뜻이죠. 그래도 무관심. 무관심. 사실이에요. 그리고 90년 다 된 다음에 네. 양자 제도가 처음으로 보이게 되었습니다. 네. 여기는 아주 물론 그 축소판이니까 그리 네. 큰 거 안 보이겠지만 10권짜리 10권. 네. 950페이지 아. 약 4만 6천 명. 그 중에는 양자 케이스는 120 몇 케이스밖에 없어요. 아. 그리고 양자 케이스 나올 때는 생부 이름 밑에 그 양자 이름 기입합니다. 아. 네. 양부 밑에 기입하지 않아요. 아, 그러면 혈통은 그대로군요. 예. 그대로. 그러니까 아주 표시만 양자로 돼 있고. 사고 방식은 네. 특히 그 가족 제도가 아하. 훨씬 그렇군요. 다른 것 같은. 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옛날 족보 그 조사 할 때는 아주 재미있는 아이디어도 나와가지고 그렇겠죠. 사실도 나옵니다. 예. 네. 참 재미있는 얘기인데요. 그 와그나 박사님께서 이
족보 연구와 더불어 컴퓨터와 관련을 시키셨다는 말씀 들었는데요. 그것은 어떤 얘기인가요? 네. 문과 급제자 15,000명 정도 좀 된 대로 자세하게 분석하려는 목적으로 네. 1967년 처음으로 네. 인포메이션 데이터 컴퓨터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컴퓨터 기술이 그리 발전되지 못했으니까 할 수 없이 한자로 보고 네. 그리고 숫자 코드 썼습니다. 예를 들면 한일자는 0001이에요. 네. 그리고 성시킴은 6855 아마 네. 그렇게 됩니다. 아. 아주 시간도 걸리고 비용도 그럼 그 많지만은 한자를 네 자짜리 숫자로 바꿔 놓으셨군요. 네. 아. 네. 그리고 나온 것은 네. 여기 가져온 것 같은데 네. 그 문과 급제자 명단인데요. 네. 카나다 네. 순서 정리. 네. 지금 아마 저것이죠? 네, 바로 그겁니다. 네. 그리고 다 아시겠지만 다른 성씨는 한국엔 많지 않으니까 그 김임은 KIM으로 표시할 수 있고 아무 그리고 이름자는 너무너무 많아서 네. 만약 김정호 나오면은 무슨 정자인지 무슨 호자인지 문제 되니까 그렇죠. 확인하기 위해서 그 숫자로 보고 네. 무슨 정자인지 알 수가 있고. 숫자로. 네. 네. 그리고 본관도 예를 들면 진주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나주가 나오고. 네. 그러니까 지명도 다른 거 그리 많이 아니니까 그대로 영문으로 표시했어요. 네. 그러니까 조금 경험 있으면은 누구든지 쓸 수 있게. 네. 지금 저 컴퓨터에 입력되어 있는 자료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조선 왕조 처음부터 네. 갑오까지예요. 갑오까지. 네. 그러면 수록되어 있는 사람의 범위는 어떤 사람들? 문과 급제자만? 네, 문과 급제자만이에요. 물론 급제한 사람뿐 아니라 네. 아버지, 할아버지, 중조 할아버지, 그렇군요. 외조, 처부 다 집어넣었어요. 아. 방목, 명단에 나오는 대로 인포메이션 다 넣었습니다. 지금 처부라고 그러셨는데 처부면 자기 남편 아닙니까? 처부면 누군가요? 처부? 처부. 그건 장인이구만. 와이프의 아버지예요. 그럼 장인이지. 빈부. 네. 아니 그래도 예. 미안하지만 괜찮습니다. 다만 방목엔 항상 처부라고 쓰여 네. 있으니까 나도 처부라고. 네. 그러면 거기에 수록되어 있는 인명은 실인명과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다 수록이 되어 있습니까? 완전히 100%? 네, 100%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거에 그러니까 대해서 14,607명 아닌가요? 네. 한국사의 실론을 네. 영역하셨다는 말씀. 아까 보여주신 게 이거죠? 네네. 한국사의 실론. 이것을 영문으로 번역하셨죠? 네. 그것을 언제, 왜 하셨습니까? 왜 하느냐고 하면은 네. 역시 한국사 가르치느라고 네. 가르치는 데는 우리 쪽엔 서양에서 재료, 교과서 너무 적으니까 네. 그리고 물론 영문으로 된 한국사 책이 있긴 있지만은 네. 번역본은 한국사 아는 사람 번역한 거 아니고 그리고 번역 안 한 본은 직접 영문으로 쓴 것은 영어 문제가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기백 선생 책은 네. 제 61년 아마 처음으로 여기서 나왔는데요. 인기 많이 끌고 많이 써왔고 그리고 선생님은 다시 쓰고 고치고 교정하고 그러니까 아주 개관 개설책으로서 국사 개설책으로서 제일 좋은 줄 알고 그리고 선생님에게 이기백 선생님에게 오래전에 약속 했어요. 네. 한국사 실론은
내용이 어떤 것이 실려 있습니까? 내용은 물론 어느 의미에서 더 단군 시대에서 네. 6.25까지 6.25까지. 네. 개관 개설책이니까 선사 시대에서부터 네. 프리히스토리서부터 쭉 현대까지예요. 그리고 이기백 선생 책은 그 문화 관계 좀 네. 비교적으로 많이 그 자세하게 아, 많이 썼으니까 그것도 좋은 장점이에요. 네. 그러면 이것을 영문으로 번역하셨을 때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어디다 쓰시죠? 무엇보다도 저기 그 새로 네. 그 국사 우리 학생들에게 아하. 줄 수 있는 그 한국사 책 좀. 네. 그러면 영문 번역에 어쩌라고. 착수하신 건 언제고 몇 년이나 걸렸습니까? 네, 그건 79년 시작했는데요. 네. 그리고 예전보다 훨씬 더 시간 더 많이 걸렸습니다. 아, 원고, 네. 초고라고 할까요? 초고는 2년 반이나 걸리고 네. 그리고 물론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원고는 3년 반쯤 걸렸습니다. 아, 네. 인쇄는 어려웠습니다. 네. 이거는 어디게 하버드 프레스 나오나요? 이것은 여기서 일조각에서 나온 책인데요. 아, 일조각에서? 네. 네. 여기서 먼저 나와가지고 그리고 네. 여기서 나온 그 깨끗한 카피 하나 네. 우리 대학교 출판서 보내주고 아, 그 영인판이에요. 아, 네. 이건 하버드 하버드 유니버시티. 하버드 유니버시티 하버드 옌칭 인스튜트 하버드 네. 유니버시티 프레스로 됐군요. 네. 캠브리지 매사추세츠. 네. 아, 이게 금년 2월 나왔습니다. 금년 미국에. 2월에. 이것은 작년 5월 그쯤 아, 한국에서 내용은 나왔습니다. 같은 거죠? 내용은 똑같습니다. 네. 여기 에드워드 J 슐츠라고 쓴 거는 누굽니까? 네. 하와이 대학교 조교수예요. 아, 네. 그분이 도우셨나요? 네. 아, 그러셨군요. 참 아주 좋은 거를 내셨습니다. 그 번역하시면서 제일 어려웠던 거 아까 조금 힘드셨다고 그러셨는데 왜 어려웠습니까? 글쎄 말이에요. 무엇보다도 저 영어나 저기 그 고유명사 그 벼슬 이름이든지 책 이름이든지 사건 이름 어떻게 해서 그 번역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많은 경우에 아주 그 예를 들면 그 벼슬 같으면은 그 벼슬에 뭐랄까 그 일자리 한 사람 자세하게 무엇을 했는가 네.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뭐 예조 같으면은 네. 조선 왕조 시대 예조는 그 시험 관리도 하고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도 맡기고 네. 영어 한 마디로 어떻게 했었든지 네. 그 두 기능을 그 표현할 수 없지 않습니까? 직분에 대한 묘사가 어려웠고. 네, 그러니까 그 경우에는 글쎄 예라는 말 그대로 rights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Ministry of Rights 했지만은 네. 영의정 경우엔 직역하면은 무슨 뜻일까요? 그 뭐랄까 그 정치적 논의에 연주되는 사람으로 그 너무너무 복잡해서 네. 그리고 프라임 미니스터도 적당하지 않은 줄 알고 그렇죠. 그러니까 세 사람이니까 영의정, 좌의정, 유의정 네. 그러니까 그 Chief State Counselor라고 Chief State Council에다 Chief 또 State Counselor 다시- 의정부는 State Council 되고 그것도 아주 큰 문제예요. 네. 그리고 그 밖에는 재미있는 문제는 그 복수 단수 문제예요. 예를 들자면 저 유명한 그 최치원이 네. 그 글씨가 아주 유명해요. 아. 그리고 이기백 선생 얘기는 통일신라 시대의 대표적인 서가로서 최치원이 있고 그리고 대표적인 작품은 사산비라고. 네. 내사자, 매산자, 그 피삭 피자, 글씨 피자. 그리고 내가 그 사산비라는 것은 그 물론 무식해서 그 어느 한 피삭인 줄 알고 그러니까 번역은
The Four Mountain Inscription이라고 아, 하고 나중에는 사산비는 매 넷에다 비석이 있고 그리고 최치원은 그 글씨 네. 하나씩 쓰신 거예요. 아. 근데 이 하버드 대학에서는 언제부터 한국사를 가르치게 됐고 언제부터 그 일이 시작이 됐습니까? 네. 그것도 27년, 8년 다 되는데요. 아, 박사 논문 마치자마자 저 교수로서 한국학 담당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25년 다 되고 우리 대학교에서는 25년 다 된 다음에 의자 줘요. 대학교에서 하버드 체어이라고 하고 하버드 체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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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누구든지 교수라든지 그 정소하는 사람이라든지 누구든지 25년 되면은 그 하버드 체어 청소하는 사람도 네. 저기 청장님 손에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그 영광스러운. 네. 교수 그리고 의자도 좋아요. 사실은. 좀 비싸고. 그럼 교수님이 뭐 의자가 또 필요하죠. 청소하시는 분은 의자 앉아서 청소하시나요? 아니 글쎄 받자마자 퇴직하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이면. 그렇군요. 이 한국학을 공부하려면 역시 언어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말, 한국어는 어떻게 가르치셨습니까? 무엇보다도 내가 나의 한국말 가르치는 것, philosophy, 철학을 아마 안 좋겠지만 네. 그 진짜 한국말. 네. 어느 사람이 교과서 만들려고 자기 머리에서 꺼내는 얘기 아니고 진짜 신문 잡지 책에 나오는 수필이나 얘기 그대로 너무 간화하면은 너무 학생들은 잘 배울 수 없고 물론 잘 골라야만 되겠지만은 그래도 할 수 있는 대로 그대로 맨 처음에는 물론 첫걸음이니까 조금씩 매기는 방법이지만은 우리 대학교에서는 2학년서부터 단편 소설 예를 들자면 단편 소설 그대로 간화한 거 아니고 간단화한 거 아니고 그대로 우리는 옮겨 쓰고 옮겨 쓸 때는 한자 많이 넣어요. 그렇습니까? 네, 단편 소설은 한자 없으니까. 네. 그리고 그대로 가르치죠. 네. 그렇군요. 물론 빨리 네. 읽을 수 없지만은 그리고 문제점 많이 일어나지만 그래도 아마 효과가 있을 한국학이나 혹은 한국어를 공부하시는 수강생은 몇 명이나 되고 어떤 사람들이 그 공부를 하고 싶어 합니까? 네. 25년, 27, 8년 전에 심한 경우엔 나하고 학생 하나 그렇게 되었어요. 네. 아주 심심했어요. 네. 그 학생은 언제나 1등이겠네요. 언제나 1등이에요. 언제나 꽁치인가 아니면 1등이에요. 정말 그래요. 그렇죠? 네. 그래도 학생 입장에서도 나의 입장에서도 조금 곤란하지 않습니까? 예. 네. 나중에는 점점 늘어가고 요새는 한국학 1학년은 나는 물론 1학년 안 가르치지만 30명이나 30사람이나 네. 그리고 2학년 15사람이나 3학년 9, 8, 4학년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과목 없습니다. 사람이 있겠지만 과목 없습니다. 네. 그리고 요새는 다 아시겠지만 그 중에 압도적인 수가 교포아이예요. 우리 대학교엔 지금 해마다 아마 1학년으로서 60명이나 입학되지 않습니까? 전 하버드에. 대학원 말고. 하버드는 대학원이 더 크죠.
네, 덕후님. 네, 모두 대학원 다 합해서. 합해서 네, 덕후지만 대학 학교에 대학만은 6천 명 정도예요. 네. 그 중에는 200 몇 명은 그 교포아이예요. 한국 학생. 네. 아, 어떻게 잘합니까? 여기서 간 학생 아니고 네, 교포. 그 중에는 하나 둘 있으면은 그 많겠지만은 네. 어떤 경우에는 물론 그 순 Korean American 네. 네. 부모가 2세. 아니 이세 아니고 순 Korean American 그 아버지가 한국 사람, 어머니가 미국 사람 그러니까 순 반은 Korean, 반은 American. 네. 대부분은 계통은 순 한국 계통이지만은 네. 그 2세 네. 되는 사람이에요. 네. 그리고 아주 공부 잘해요. 네. 지난번 우리 대학교엔 Phi Beta Kappa 아시죠? 네. 제일 그 점수 좋은 그 학생 Phi Beta Kappa 들어가요. 아. 그리고 3학년으로서는 대개 10사람, 12사람 정도 뽑아가지고 네. 그 Phi Beta Kappa 네. 들어가게 하는 관습인데 지난 봄 이것은 그 남자 학생만이에요. 왜냐하면 그 여자 학생은 따로 그 Phi Beta Kappa 있으니까 네. 남 학생만 그 12사람 뽑고 그 중에는 5사람 한국사. 한국 사람. 그 와그나 교수님이 한국 족보 공부하시길 잘했습니다. 네. 앞으로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앞으로 한국 족보가 세계를 이렇게 그런 날이 있겠죠. 글쎄 말이에요. 네. 참 잘하시는데 그 지금 소장으로 계신 한국학연구소는 언제 창설하셨고 어떤 네. 일을 하고 있습니까? 5년 전에 그 창립되었는데요. 네. 그리고 목적은 물론 우리 대학교에서의 한국학을 좀 시키는 방법으로 네. 와그나 박사님은 역시 하버드 출신이시죠? 네, 하버드 그러면 출신이에요. 학부 대학원 다 거기서 하셨습니까? 네, 학위 PhD도 PhD 도 박사학위도. 네, 박사학위는 무엇으로 하셨습니까? 그 한국사 했죠. 한국사. 네, 논문은 어떤 걸 쓰셨습니까? 네, 논문은 저기 그 조선 왕조 시대 사대 사화 어허. 관한 연구예요. 아. 그리고 책으로 나왔습니다. 아, 그렇겠죠. 네. 한국에는 지금 이번이 20번째쯤 된다고 그러셨는데 자주 오십니까? 아마 네, 자주 그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죠. 네. 혹시 그 한국의 호적, 한국의 시적, 한국의 족보를 공부하셨으면 와그나 선생님 어떻게 호적을 좀 한국으로 띄워오실 마음은 없으십니까? 글쎄 말이에요. 만약 그 이름이 와그나 아니고 만약 와그나라는 성씨 네. 한국말로 그 뭐랄까 그 바꾸는 데는 너무 힘드니까 말이에요. 그 와자 같으면은 그 와리영동 와자밖에 거의 없고 그 우리 발음은 와 아니고 왜죠? 왜그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왜자는 그건 안 되고 절대로. 그러니까 그 농담으로서라도 저기 개성왕씨라고 개성왕씨. 개성왕씨 보스턴 파라고 하죠. 개성왕씨 보스턴 파. 예. 빨리 또 수복이 돼야 개성에도 가시겠네. 여기 나오신 대학생들 많이 계신데요. 네. 예, 와그나 박사님 개성왕씨 몇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네. 어느 분 질문하시겠어요? 하시겠어요?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교수님께서는 30년 동안 한국사를 연구하셨는데요. 외국인으로서 느낀 한국 문화의 특성을 좀 말씀해 주세요. 한국에서 그 가족 제도나 가족 관계에 대한 가치관은 아마 그 한국 문화의 특징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네. 물론 중국 제도와 비슷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뭐랄까 편만 보면은 그렇게 되겠지만은 사실은 한국식의 그 전통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예를 들면 이와 같은 그 옛날 족보에 나오는 그 가족 제도나 그 시족 관계 그것 한국 문화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네. 한 분만 더 질문을. 네네. 네. 한 분만 더 질문을
하시죠.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근데요, 교수님께서 한국사를 연구하실 때나요, 또 서양인의 입장에서 볼 때요, 한국인의 사상이나 전통 관습 중에서요, 본받을 점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무엇보다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나의 그 연구 중심에서 나오는 태도이겠지만은 무엇보다도 그 한국 가족 제도가 우리 서양 사람으로서 그 본다서 공부하고 받들 것으로서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미국 사람들은 미국 사회는 너무 소외되어 가지고 누구든지 다 개인으로서 나가서 그 부모 집에 나가서 젊은 세대 자기 아파트를 구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 가족이란 것은 아주 뭐라고 합니까? It's unity. 예. It's 단결성도 없어가지고 예. 그리고 나중에는 많이 합니다만 나중에는 너무 늦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 가족 제도 관한 태도나 그 가족 구성 가치관 좀 예. 공부하고 좀 시간이 있으면 좀 더 더 주장하면은 미국에서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핵가족 제도와 대가족 제도의 차이군요. 좋은 연구를 하시고 또 한국 문화에 대해서 그렇게 와그나 박사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신 거 또 앞으로도 계속 그러시라고 믿고 싶습니다. 언제쯤 미국으로 돌아가실 계획이십니까? 크리스마스 조금 전에 돌아갈 거예요. 계속해서 내년 봄 다시 오겠습니다. 오십니다. 안식년 계속해서 예. 바쁘신 시간 이렇게 나와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문화에 대해서 30여 년 동안 연구를 하시고 더욱이 우리의 그 족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셨고 현재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공부를 가르치시고 거기에 한국학 연구소 소장이신 에드워드 W. 와그나 박사님을 모시고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11시에 만납시다. 오늘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